안녕하세요. 주디킴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이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몸에 비유해 본다면 병을 알고 내 몸을 알면 100가지 질병이 나를 위태롭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모르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오늘은 잠깐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제일 먼저 입에서 음식을 잘게 부수고 식도로 넘어가죠. 식도는 입에서부터 가슴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긴 장기입니다. 식도가 입에서 삼킨 음식물을 위로 이동해 주면 위는 소화를 돕는 액체를 내보내서 음식을 더 잘게 쪼갭니다. 그 다음 음식물은 작은 창자로 이동하는데요. 이때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인 간, 쓸개, 이자가 함께 일을 합니다. 작은 창자는 소화를 돕는 액체를 내보내서 음식물을 잘게 분해한 뒤에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큰 창자에서는 영양소가 흡수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의 수분을 흡수하고 마지막으로 항문에서는 소화되지 않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음식물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을 거쳐 이동하면서 소화가 이루어지는데 음식물이 잘게 쪼개지는 소화 과정을 통해 영양소와 수분이 몸속으로 흡수되어서 에너지와 영양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위를 거쳐 소장으로 그리고 대장으로 내려온 음식들이 여러 가지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 당질, 단백질, 지방의 소화가 어떻게 완료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과일 배합 6번째 시간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지 말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지 말아야 하는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첫째 이유는 소화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과일의 산과 채소가 만나게 되면 부패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부패가 일어나면 당연히 가스가 만들어지잖아요. 가스는 우리 몸에 혈액을 타고 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안 좋은 물질입니다. 세 번째는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으면 위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사실 다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소화력이 강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먹어도 별 다른 증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소화력이 약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은 금방 가스가 생기고 배가 거북해지고 설사를 하고 그런 약물과 합쳐져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음식 배합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간이 망가지고 췌장이 망가지고 위가 망가집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의 질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잘못된 음식 배합입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에 궁합이 있다라는 말을 그동안 많이 들어봤지만 음식 배합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합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사주팔자를 보기 위해 점쟁이를 보러 가는 것이 떠오를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궁합이 잘 맞는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원래 궁합의 궁은 자궁궁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년월시를 5행에 맞춰서 부부가 서로 길흉을 예측하는 성적인 궁합이 잘 맞는지 사주팔자를 보던 것이 점차 그 범위가 음식궁합, 약궁합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궁합은 이교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 배합은 성서적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영양이 되어 좋은 피가 되느냐 아니면 음식을 부패케 해서 병든 피를 만드느냐가 바로 음식 배합입니다. 여러분 눈이 안 좋다, 탈모가 생겼다, 어지럽다, 아프다 이런 모든 것들은 혈관 막힘이 그 원인입니다. 한 가지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음식 성분과 영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식을 삶아 먹었을 때와 생것을 먹을 때 그리고 구워 먹을 때와 설 익혔을 때 성분이 다 달라집니다. 군 고구마, 찐 고구마, 생 고구마, 튀긴 고구마, 말린 고구마를 먹었다고 한다면
고구마 한 가지를 먹은 것이 아니라 음식 5가지를 먹은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익힌 것, 구운 것, 생 것, 설익은 것, 튀긴 것 이런 것들이 타액에 의해서 소화시간, 소화효소 분비가 전혀 달라집니다.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가지 음식이 5가지가 되고 한 가지 음식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이런 원리를 알아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채식을 하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배합이 잘못된 채식은 육식만큼 해롭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소화기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내 몸의 소화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식탁에는 과학이 있어야 합니다. 음식물의 합식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썩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즙 소화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나 빵을 탄수화물이라고 하잖아요. 탄수화물은 당분이 수십 개, 수백 개가 한데 모여 있는 것을 다당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이나 빵, 과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런 다당체에 속합니다. 소화한다는 말은 이 다당체를 분해하고 쪼개는 것을 소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당체를 단당체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수백 개의 당분을 당분 한 개로 만들고 분해하는 것이 바로 소화입니다. 과일 종류는 산 알칼리 효소 분해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가수분해되지 않는 과일당을 말합니다. 과일즙과 녹즙이 그래서 소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일즙과 녹즙은 과일과 야채 속에 있는 수분, 즉 증류수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과일즙과 과일탕은 전혀 다릅니다. 과일즙은 가열하지 않는 것이고 과일탕은 가열한 것을 뜻합니다. 과일을 가열하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없고 수분이 증발되고 당분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일탕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혈압이 있거나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 그리고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영양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병원에서 링겔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오히려 과일탕을 마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나 과일탕이 좋다고 해서 매일 오랜 기간 동안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래 마시려면 생과일즙과 녹즙을 마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30분이 지나면 과일즙이나 녹즙 둘 중 한 가지 즙을 마시고 그리고 1시간 후에 아침 식사를 하면 소화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영양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과일즙과 녹즙 마시는 방법은 자세히 제 영상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탄수화물은 입에서 침과 섞여 1차 소화가 되고 2차는 소장에서 소화합니다. 야채류는 알칼리 식품으로 탄수화물보다 소화시간이 짧습니다. 과일은 야채보다 소화시간이 더 짧습니다. 과일즙과 녹즙은 물처럼 소화하지 않고 바로 흡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소화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팔다리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해서라도 쉬게 할 수 있지만 소화기가 아프면 쉴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먹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많이 상처가 나 있지만 쉬지 않고 먹고 마시고 과식하고 저녁 늦게 먹고 그렇게 혹사를 당하게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염이나 위궤양, 모든 궤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병이 있을 때는 밥을 먹는 것보다 과일즙과 과일을 먹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수백 배로 유익합니다. 소화가 안 된 묽은 편일 경우 밥을 먹지 말고 즙을 먹고 소화가 잘 될 때까지 과일과 즙을 일주일간 하면 소화기관이 회복됩니다. 속이 안 좋은데 계속 헤비한 그런 음식,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배합이 짬뽕된 그런 것들을 먹으면 몸은 점점점 더 안 좋아지잖아요. 우리 나이가 90세이든 아니면 50세이든 30대이든 20대이든 10대이든 아니면 갓난아기든 병을 고치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생명이 연장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병들면 어릴 때 사망할 수 있지만 병을 고치면
그 아기가 70년, 80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대에 병이 들었다면 약물과 방사선, CT 그런 것들은 여러분 독약입니다. 이런 독약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기보다는 이런 천연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이런 천연적인 방법이 여러분들의 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를 키울 때 여러분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리고 자녀이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인체 생리학에 대해서 알아야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빨리 이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최악의 식사법이 있는데요. 식사 후에 후식으로 과일과 푸딩 그리고 단 케이크나 이런 단 것들을 먹는 습관은 최악의 식사 습관입니다, 여러분. 음식 배합을 잘못함으로 장애가 생기고 발효가 시작되고 피가 불결해지면 여러분들 몸뿐만 아니라 두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과 육체, 음식과 정신, 음식과 영적인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쓰레기 음식, 즉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을 먹으면 내 몸은 쓰레기통이 되고 내가 육식을 많이 먹으면 내 몸은 동물처럼 다혈질적인 그런 성품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동물처럼 고기 덩어리인 육체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가 같아요. 흙 성분이죠. 고기, 즉 육체를 가진 존재들은 다른 고기 덩어리, 다른 육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병에 걸린 후에 다른 고기 덩어리가 내 육체, 내 고기 덩어리에 함께 믹스가 되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채 배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과일당과 꿀, 설탕, 조청, 시럽과 같은 가공당에 대한 배합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음식의 가장 큰 이슈는 당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당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여러분들의 회복 그리고 건강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만나요.